안녕하세요. 이제 곧 도래하는 테마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최근에 그 컴퓨터를 좀 그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었어요. 녹화를 하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며칠 쉬고 그러다 보니까 잠시 좀 그러다 보니까 또 쉬는 기간이 좀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서도 뭐 매매는 꾸준히 했고요. 매매를 해서 뭐 성과가 뭐 크게 좋다 막 그 정도는 아니고 그럭저럭 해서 7월에는 한 7% 실현손익으로 한 7% 정도 수익을 낸 것 같습니다. 뭐썩 저도 좋은 그 수준은 아니었는데 장이 좀 좋지는 않았으니까 그래도 좀 스스로 자기 위안을 좀 해봤습니다. 최근에는 좀 매매한 거는 SD 바이오 센서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비덴트, 중앙에너비스, 프롬파스트 뭐 이렇게 매매는 프롬파스트는 매매는 아니고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지금 갖고 온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요. 매매한 건 SD 바이오 센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비덴트 뭐 하여튼 무지하게 매매했습니다. 예. 매매는 또 무지하게 하고 있고요. 오늘 뭐 그동안에는 좀 어떻게 지냈냐면 뭐 가족들하고 계곡도 좀 가고 다음 주에도 좀 휴가 계획이 좀 아직도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휴가를 좀 더 갔다 오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주식 고수 전업 투자하시는 분, 스윙으로 하시는 분도 잠깐 어떻게 알게 돼서 좀 인사이트를 좀 얻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썩 딱히 그렇게 큰 인사이트는 그 얻지 못했고 또 자칭 주식 고수 이렇게 한 분 이제 만나 뵀는데 이렇게 뭐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어요. 이렇게 최근에 뭐 한 50% 정도 한 종목에서 50% 정도 수익을 낸 걸 가지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하시는 바람에 제 얘기는 이제 좀 하지도 못하고 묻혀버렸는데 그걸 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하루에도 뭐 10%씩 계속 내고 있는데 뭐 한 번 50% 냈다고 해서 그게 뭐 참 뭐 이렇게 같이 대화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자칭 주식 고수, 우물안 개구리를 한 분 만나고 이렇게 뭐 비난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이제 리딩방을 누가 하나 소개를 시켜줘가지고 한번 들어가 봤는데 전화번호를 바로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바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근황은 그렇게 지나갔고 오늘 좀 주로 이야기할 얘기는 뭐냐면은 최근에 그 금감원에서 금융감독원에서 보도자료를 냈어요. 근데 이제 유사 투자 자문 그리고 투자 기관 그리고 그런 어떤 일반 유튜버들의 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위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저는 유사 투자 자문업을 등록을 안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은 그게 이제 유사투자 자문업이라는 거는 1대1 개별 상담은 불가능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정보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종목에 대해서.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솔직히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이렇게 그 유튜브를 하면서 드는 생각이 같이 수익을 내는 게 좋잖아요. 근데 제 거만 보고 있어도 수익 내기가 그 쉽지가 않아요. 진짜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것만 이제 하루 종일 보고 있어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다른 사람 것까지 그 신경을 써준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사투자 자문업은 하기가 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그런 거죠. 이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스스로 이제 공부할 수 있는 방향 뭐 이런 거를 같이 공유를 좀 하자는 거지. 제가 이제 뭐 이렇게 가르침을 드릴 실력도 안 되고요. 그런 위주이기 때문에 유사 투자 자문업은 아니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일단은 댓글로 종목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대답해 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일단은 그 오늘 이제 드릴 말씀은 첫 번째는 내가 산 종목이 좋은 종목을 선택한 것인가에 대해서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오로지 제 방법에 의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지금 화면에 에코프로 띄워놨는데 에코프로도 충분히 그런 어떤 타점을 만들 수가 있죠.
타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상승형 도지 음봉으로 보고 여기서 이제 타점을 만들 수도 있어요. 타점을 만들 수도 있어요. 이제 가끔씩 저도 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자주 하지는 않고요. 가능하면은 이제 이런 바닥권에서 이제 매매하는 거를 그 선호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만약에 보신다 그러면은 매일매일 그런 급등주를 보는 것도 이런 걸 잘 좀 찾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요쯤 해가지고 한 7월 7일쯤에 이제 그런 어떤 거래량이 이제 높아지면서 약간 어, 좀 물이 좀 들어온 게 아닌가. 여기서부터라고 시작해도 될 것 같아요. 7월 5일부터 해서 7월 7일 윗골이 달고. 그럼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저는 한 7월 7일쯤에 관심을 가졌을 것 같아요. 7월 7일쯤에 관심을 가지고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있었어요. 뭐냐면은 여기서 올렸으면은 이제 이 자리를 저 수준을 좀 지켜줬으면은 더 좋겠다고 아마 생각했겠죠. 근데 아마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이 전 흐름까지 같이 비교해 봤을 때 아마 매집으로 아마 판단을 했을 것 같습니다. 매집으로 판단을 하고 매수를 할 수도 있었겠죠. 예. 근데 이제 실제로는 매수하지 않았고요. 재료는 올라올 것은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관심 갖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이제 장이 끝나면은 매일 이제 종목을 확인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동차 그쪽이 좀 그 애플카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미 뭐 사전에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는 예상은 했었던 거다. 그런데 이제 에코프로라는 종목을 매매를 하지는 않았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접근 방법에 따라서 달라요. 내가 조금 위험성 있는 매매를 하면은 비중을 좀 줄여가지고 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좀 바닥권에서 하는 매매가 저는 이제 가장 선호하는 매매고,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내가 산 가격이 저렴한가가 그런 어떤 종목을 보는데 첫 번째 조건인 것 같아요. 가격대가 저렴한가고, 그리고 또 무엇이 있냐면은, 자, 우리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테마주를 할 때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관련 테마가 이제 강세잖아요. 그러면은 시장의 돈은 유한하다라고 이제 평가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다른 데로 돈이 가면은 내가 원하는 내 종목에는 돈이 안 올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다른 테마를 골라놨다면 뭐 그 뭐라 해야 될까?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코로나가 엄청 강하면 지금 에코프로 같은 건 뭐 이런 수소 뭐 이런 쪽도 수소차 맞나요? 애플카 관련해 가지고 이런 쪽으로도 돈이 좀 덜 갈 수가 있어요. 덜 갈 수가 있고 전체 시장이 뭐 떨어지는 상황이면 덜 갈 수가 있고 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종목들은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이렇게 그 매집성의 움직임이 이제 들어오고 나서도 자기 타이밍이 안 되면 꾸준히 그 파동을 줍니다. 파동. 물론 여기 이 부분에서 사면 물론 가격에 대해서는 일단은 먹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두 번째가 이 파동의 하단부를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파동의 하단부를.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나왔죠. 내가 지금 그 파동은 이제 계속 움직이거든요. 파동은 계속 움직이는데 그 파동의 하단부까지 잡아주면은 바닥권을 완벽하게 잡아준 거잖아요. 그럼 더 좋죠. 우리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계속 분할 매수를 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바닥을 잡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가능하면 바닥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 뭐 예시를 좀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 괜찮은 예시하고 안 괜찮은 예시하고. 자, 프롬파스트입니다. 프롬파스트. 이 종목 이제 프롬파스트고요. 그 아시다시피 재료는 세종시 세종의사당 옮기는 재료예요. 그 뭐 약간 보면은 썩 지금 좋은 모양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1파, 2파, 3파까지가 나왔잖아요. 3파까지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먹을 자리가 좀 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하죠. 그러면은 목표가 설정할 때 목표가를 좀 낮게 잡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강하게 바닥으로 이제 내려주는 모습이 나왔고 인위적인 바닥 하락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횡보하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자 보시면은 자 8월 4일에 지금 한 9%까지 그런 어떤 윗골을 달아주는 매집의 형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걸 제가 매매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매매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자,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자, 분명히 이 매집이 있었을 때도 어떻게 보면은 여기도 바닥권이지만 여기서도 파동이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 둘, 셋, 넷. 얘는 뭐 재료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9일인가에 다시 그 국회법 개정안이 이제 다시 들어가요. 그 상임위에. 그럼 예전에도 그런 어떤 상임위에서 그 관련된 기사가 있어가지고 상승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일정 매매가 가능한 거죠. 테마주이면서도 그 테마 재료를 통한 일정 매매, 타점을 그렇게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아직 많이 남긴 남았죠. 남았다면은 만약 그거를 노리고 간다 그러면 그거에서 100% 오른다고 제가 보장은 못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보고 들어간다 그러면 아직 11일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봤을 때는 한 파동 더 올린 다음에 쏘면은 그게 좀 마침 맞는 모습은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타점을 잡을 때는 그래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만약에 발견을 했어요. 이상 수급이 들어왔어. 거래량 좀 터졌어. 거래량 터지고 괜찮은 것 같아라고 봤을 때 요 종목을 바로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바로 들어갔으면은 여기 지금 8천 뭐 한 7, 800원 상단에서 맞았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어, 좀 여유를 줘도 된다는 거죠. 느릿느릿하게 여기 뭐 바닥 여기 요 정도 수준 아니면은 2차 매수는 뭐 여기 그리고 손절선은 그 밑으로 떨어지면은 이제 끝내는 걸로. 그래서 가능하면은 뭐 타점이 요 바닥에 왔을 때가 타점이 좀 될 것 같다. 타점 진짜 타점은 이제 이게 버려지지 않았다는 거를 확인했을 때 좀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버려진 것이니까 아닌가. 만약에 제가 봤을 때는 여기 타점은 자, 잘 들으세요. 자, 이것도 그냥 시장에는 뭐 그 널리고 널린 아이디어인데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인사이트 차원에서 자, 윗꼬리가 이게 매집성 윗꼬리가 맞다면 이 밑으로는 잘 안 내려요. 어, 한 이것도 뭐 확률은 한 6, 70% 정도 되는데 밑으로 안 내렸잖아요. 이렇게 내려갔지만 그 밑을 깼지만 다시 올려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약간 누군가가 좀 그 관리를 한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 파동에 따라서 이쯤 이 바닥 좀 8,380원 정도를 이제 바닥으로 이제 보고 타점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타점을 잡아놓고 뭐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이제 19일까지 기다려보는 매매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저거를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손절선은 당연히 그 밑에 있는 선이겠죠. 그 밑에 있는 선일 거고 뭐 한 8,000원 선 정도 되겠네요. 8,000원 선이 또 라운드 피겨니까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할 때 좀 파동도 하단에 있는지를 봐주는 게 좋죠. 자, 여기서 하나 추가적으로 좀 볼만한 거는 중앙에너비스 왜 말씀드렸냐면 중앙에너비스도 보시면은 약간 그 3파가 제대로 나왔죠. 하나, 둘, 셋, 어떻게 보면 4파까지도 나왔죠. 제가 예전에 이날인가 이제 말씀드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도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크게 많이 올라간 거 아니에요. 2배 갔습니다. 2배. 2배면은 많이 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시 내려와서 여기서 횡보하는 모습 여기까지 횡보하는 모습이고 이게 좀 정리하는 그런 것도 윗꼬리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요. 그렇게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이게 좀 떨어지는 파동이긴 하되 이게 어떻게 보면 다시 상승을 한다면 이게 호르무즈의 그 유가 관련해 가지고 그렇거든요. 뭐 거기서 뭐 관련해서 일이 있었다 뭐 그런 건데 16,100원 정도가 됐을 거예요. 근데 16,100원을 뚫고 이제 하락을 했죠. 다시 뭐 지켜보긴 봐야겠지만 어쨌든 16,100원 정도를 타점으로 보고서 좀 살피는 것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탈을 했잖아요. 이탈을 했으면 다시 지켜봐야죠. 손절을 아마 쳤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흐르는 케이스들도 있다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저기를 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파동의 하단에서 또 잡아줘야 된다. 그러면 현 상황에 맞는 테마군인가도 중요해요. 지금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뭐 정리를 다 했고 그 SD 바이오 센서도 정리를 다 했기 때문에 이거 그 뭐 지금 코로나는 이제
그 코로나 관련 종목 이제 끝나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 이외의 것도 지금 갖고 있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지금 상승이 좀 나왔는데 팔지는 않았고요. 어, 그 이런 대형 종목에서도 매집성의 움직임은 어느 정도 없지 않아 있어요. 없지 않아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날 좀 외인이 좀 많이 좀 매수를 좀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8월 5일, 6일 이쯤에. 그래가지고 그때 매수를 해서 이제 어제 팔았죠. 어제 팔아버렸는데, 예, 그렇고요. 그렇고 원래 SK바이오사이언스를 살라 그랬는데 잘못 샀죠. 예, 잘못 샀고요. 그래서 현상이 맞는 테마군인가? 지금 뭐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뭐 뉴스가 많은데 뭐 다른 너무 먼 테마군을 잡으면 안 되겠죠. 어느 정도 이제 흐름이 있어야 되고 아니면 일정이 정해진 테마군이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또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내가 대장주를 매매하고 있는가 아닌가가 진짜 중요해요. 자, 그 계좌 한번 열어서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그런 어떤 테마군, 테마 매매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다. 테마에서 그 테마군 내에서 내게 대장주인가? 아니, 대장주가 아니라면은 정리할 수 있으면 빨리 정리하고 그게 좀 가치가 있다 그러면은 아니 손절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살짝이라도 올라왔을 때 익절하 무조건 익절해야죠. 대장주만 매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재료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제가 재료는 따로 컨텐츠를 짜서 좀 말씀을 드리려는 생각인데 재료를 하실 때는 재료가 주는 타점을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재료가 타점이 좀 명확해야 돼요. 명확해야 돼. 최근에 이제 비덴트 매매를 했어요. 비덴트 뭐 얼마였죠? 뭐 비트코인 뭐 5천인가 뭐 해가지고 하여튼 올랐어요. 올랐는데 반응을 안 줬어요. 반응을 안 주고 이제 계속 내려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 바닥에 저는 이제 이 바닥에서 잡아가지고 이날 팔았어요. 6%인가 상승한 날 이제 정리 9% 갔었네요. 예, 여기서 이제 정리를 했는데 어제 정리한 거죠. 그런 거죠. 이제 이 정해져 있어요. 타점이 재료를 통한 타점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가격이 오르면 얘도 오르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오른다면은 당연히 여기서 이제 상단에서 11,100원 이 선에서 여기에 이제 이거 121선인가요? 121선이 있으니까 당연히 저기 맞고 떨어지겠다라고 이제 예상을 좀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들으세요. 재료는 기본적으로 그 종목이 가지고 있는 재료가 있고 시장에서 반응하는 그런 어떤 타점이 될 수 있는 재료가 있다는 겁니다. 시기적으로. 그 시기적으로 타점이 되는 재료를 잡는 게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그 재료는 무엇인가라고 이제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항상 매수가와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를 정하고 임하시는 게 중요하다. 근데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으면은 내가 좀 종목 선정을 좀 잘못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앞으로는 이제 방송을 매일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좀 매매에 대해서 저도 이제 좀 충실히 임하려는 생각이고요. 컨텐츠는 이제 어떻게 구성할 거냐면은 일단은 뭐 급등이 나온 종목들이 어떻게 급등이 나왔냐 그거를 공부를 할 거예요. 뭐 급등이 나오기 전에 그 초입을 보겠죠. 항상 초입을 여기서 뭐 보면은 이제 여기도 이제 물량 좀 들어오고 그다음에 윗꼬리 달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볼린저 밴드를 뚫어주면서 이제 쭉 올라간 건데 이런 게 이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거기서 인사이트를 찾는 작업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료에 대해서 이제 같이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같이. 공유한다는 거죠. 그리고 재료에 대해서 저도 어차피 공부를 해야 되니까 같이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인사이트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성투하세요.